앞 시간에서는 규격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규격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내용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보시면 이제 지금 그 제품과 관련된 규격이에요. 제품과 관련된 규격인데 종류 보시면 우선 설계 규격이고요. 설계 규격은 설계 정보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구매 쪽에 넘어가고 구매 쪽이 업체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명확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전달받은 공급자는 설계 규격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설계 규격이고 장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설계 규격이 나왔다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급자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규격인데 사실 성능 규격이 좀 위험한 규격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사용부서에서 어떤 게 필요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이러이러한 성능이 있는 게 필요하다. 그거를 좀 구해달라.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3차원 뭐 어떤 거에 쓸 지금 장비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필요하니까 그 분석이 가능한 기계를 사달라.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뭐 그런 거를 파는 업체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 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찾아봐라. 뭐 라든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지 이제 자꾸 물어봐요. 이제 사용부서하고. 그래서 성능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업체한테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주도권을 갖죠. 업체가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이러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되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과 관련돼서는 비용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기간이 이 정도 되고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권 자체가 공급자한테 가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건, 아, 그런가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거 하면서 좀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간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럼 혹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저희가 예산이 딱 정해진 게 있어서 해서 이 대화를 딱 봐도 딱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 공급자가 이제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이제 성능 규격입니다. 나중에 성능 규격은 항상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비 같은 경우가 자재 같은 거야 뭐 이제 지금 자재에 대한 요구사항 자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성능 규격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아주 특별한 경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장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다 좋은데 너무 커요. 뭐 이렇게 이쪽에서 쓸 수 없어요. 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급자 얘기죠. 그럼 미리 얘기하시지. 그거 얘기하시지 않아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급자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주문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공급자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작을 막 하고 있는데 장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또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진작 얘기하시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요즘에는 이런 성능 규격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주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못 바꾼다. 이제 확정 구간 이런 걸 정해요. 그래서 이제 재료 같은 거 다 사면 또 공급자가 얘기해요. 재료 다 샀는데 크기는 확실하게 이거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맞느냐. 지금 이제 변경할 것은 지금 얘기해라. 나중에 물건 받고 나서 이게 이상해요. 이거 추가 안 될까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게. 그리고 이제 비용이 이제 그렇게 지금 주도권이 갔다 보니까 이제 비용 지불 계약으로 가는 거고 그 비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 또 이제 서로 간에 서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성능 규격. 그 다음에 공급자 샘플, 공급자가 샘플을 보내면 그 샘플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샘플로 받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도 받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제품이니까 장비 같은 것도 샘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장비 해서 한번 써봐라. 그 어떤지.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이제 우리한테 구매를 해라. 그래서 이제 샘플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다. 제품의 경우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성능 규격이 좀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재 명세서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행 SOW라고 합니다. 이행 SOW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원하는 물건을 이제 서비스를 공급할 때는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몇 명 배치해서 해주시고 서비스 할 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나오죠. 행사 같은 거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뭐 지금 이제 며칠 날 뭐 하고 이렇게 서비스의 경우에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우리가 이행 SOW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행이란 단어는 이제 퍼포먼스라는 뜻이에요. 퍼포먼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는 이러한 걸 해줘야 된다. 그런 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금 결제에 영향을 받거나 그 다음에 업체 평가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 펑셔널 SOW인데,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서비스에 대해서 그 구매 담당자가 요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거가 필요해서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런 그 기능 SOW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교육 서비스. 그래서 업체가 이제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 교육기관을 이제 섭외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자격증 교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교육 같은 경우에 그냥 업체가 그 자격증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업체 담당자 만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이 10명인데 10명에 대해서 그 지금 수업을 잘해달라. 시간은 뭐 이 정도로 잡아줬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잘해달라 하고 나서 그 안에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고 뭐 교재를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능 SOW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작업 명세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서비스에 대한 목적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재를 준비하거나 교육 서비스의 경우에 그 다음에 거기서 강사를 투입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업체가 다 책임을 진다. 뭐 이렇게 계약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으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명이 어떤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뭐 인센티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여하간에 그 작업 명세서 중에서 기능 펑셔널 SOW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고 그 원하는 걸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업체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 SOW는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그냥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쓰는 겁니다. 프로젝트에서 쓰는 게 지금 이제 설계 SOW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건물 같은 거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큰 배라든가 공사 기간이 길고 복잡하고 사실은 수만 가지의 업무가 진행될 수도 있고 수천의 수만 가지 업무가 막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그거의 경우에는 규격이 어떻게 나오냐 SOW로 나온다. 그 SOW를 설계 SOW라고 하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그 안에 이제 재료를 어떤 거 쓰고 어떤 기법을 쓰고 몇 명이 투입되고 시간은 얼마 정도 되고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 짓는다 아니면 배를 하나 만든다 근데 좀 복잡하고 특수한 거다 그러면 2, 30건씩 나옵니다. 규격서 자체가 2, 30건씩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규격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규격대로 했는지 확인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규격에 대해서 구매 담당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러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구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설계 SOW의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진도 확인하고 성과 보고 그다음에 뭐 대응 결제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 활동별 SOW는 뭐 레벨 오브 지금 에포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업무 활동별로 나오는 SOW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구 그다음에 설계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해요. 이거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제품까지는 개발했는데
시험 능력이 좀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회사가.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시험 인프라가 좀 안 돼 있는데 이제 설계를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성능 보고 싶고 기능도 보고 싶고 안전성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얼마큼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그 지금 이제 강도 같은 것도 그 안전계수를 하는데 그 지금 이제 안전계수 같은 것도 보고 싶고 수명도 보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하는 신제품에 대해서 시험 기간을 찾아서 시험 기간에다가 요거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업무 활동별 SOW입니다. 그래서 이제 R&D 쪽에서 많이 쓰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성능 시험 같은 거 한다 또는 환경 시험 같은 거 한다 그러면 환경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들은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업체가 물어봐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부에 납품할 거다. 그러면 정부에서 환경시험과 관련된 요구사항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건 일반적으로 B2C다. 그래서 소비시장에 쓰는데 이러이러한 환경에 쓸 거다. 그럼 그 환경 한번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구간을 좀 이렇게 좀 잡아달라. 그러면 업체에서 그거보다는 이 구간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그래서 이제 각 활동별로 요구사항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한 그 지금 이제 구체적인 그 지금 이제 진행을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그 이제 노하우 같은 걸로 이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업무 활동별 SO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SOW로 나오는데 그 SOW 종류는 4가지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 공정의 경우에 규격이 제조 공정에 대해서 나올 때는 첫 번째가 작업 표준. 그래서 이제 워크 스탠다드인데 워크 스탠다드로 나오는 게 이제 절차서예요. 절차서. 그래서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하고 그래서 실제 물건은 필리핀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공정의 요구사항들은 다 우리 쪽에 딱 맞춰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맞춰서 나오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작업 표준. 그래서 이제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하고 이런 이제 절차가 나오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각각의 단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준 시간, 세부적인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작업자 2명이서 그 다음에 기계의 속도는 이 정도로 돌려서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작업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 할 때 1분 걸린다, 뭐 60초 걸린다, 표준 시간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 공정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제조 라인 세팅할 거랑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가 더 들어갈 수 있냐면 재료는 또 어떤 걸 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조공정의 경우는 그냥 표준 자체가 BOM하고 그 다음에 작업 표준하고 표준 시간이잖아요. 그죠? 3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구매 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생산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산 쪽의 업무를 보다가 구매 업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를 하시다가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지금 이제 다른 업무를 구매하다가 또 생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표준 시간하고 작업 표준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게 이제 잘 세팅되는지 나중에 품질 심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업체에 대해서.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 그렇게 공정화 세팅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거래를 이제 그 공정에서 만든 물건 가지고 이제 쭉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공정에 대해서 규격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살 걸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동안 쓸 거를 한 거나 아니면 3년 동안 할 걸 쓰거나 5년 동안 할 걸 쓰고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없으면 계약 연장, 다른 모델로 뭐 다른 모델이라고 해봐야 약간 비슷한 걸로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제조공정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제 불량 같은 게 생기거나 납기 지연 같은 게 생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제조공정의 경우는 시정조치,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조치. 예방조치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취하는 조치를 예방조치라고 합니다. 선조치죠.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는 일반적으로는 그 지금 이제 3가지 조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는 시정조치 자체가. 시정조치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즉시조치. 즉시조치는 대부분 다 이제 전수검사죠. 전수검사. 즉시조치로.
그래서 만약에 불량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 쪽에서 이 재료를 지금 생산 쪽에서 쓰고 있는 건데 생산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재료가 지금 다 크게 들어왔다.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업체한테 얘기하고 업체한테 시정 조치로서 이제 우선 즉시 조치를 요청하죠. 요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정 조치 요청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우선 전수검사 해달라. 그래서 큰 게 들어왔으니까 큰 건 다 섞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지금 이제 임시조치는 이제 공정 개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찾아서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달라 하는데 그때 이제 막을 때 이제 우리가 뭐 요걸 이제 작업자를 한 명 더 뒀다라든가 작업 설정을 약간 바꿨다라든가 이 지금 이제 오버사이징 문제가 있어서 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았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확실하게 줄 거다 이런 거예요. 확실하게 줄 거다. 그러니까 템퍼러리 액션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매일 생겼던 문제가 한 달에 한 번 생긴다든가 뭐 두 달에 한 번 생긴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퍼머넌트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근본 원인 분석을 해서 그 공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지금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거에 대한 그 절차들을 마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거를 개선 조치라고 하는데 개선 조치 종류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서 그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선 조치는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어떻게 이제 지금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개선 조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심사를 해가지고 하겠죠. 공정이니까 심사를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공급자 심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리고 확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이러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면 뭐 그 분쟁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경영진한테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시정조치라는 거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제조공정의 경우에 선호하는 방법 예방조치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대응하는데 예방조치로 이제 쓰는 것들은 기법을 좀 써야 됩니다. 기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품질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기법은 이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품질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첫 번째가 앞에서 배우신 공정 능력 분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지금 CP 또는 그 지금 이제 CPK를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정에 대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저거는 지금 저렇게 관리가 되면 센터가 안 맞아서 또는 저렇게 되면 지금 편차가 너무 커서 결국 문제가 된다. 우선은 당장 저기 공정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하고 그리고 변동을 줄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예방조치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저렇게 하면 결국 문제 생긴다. 저거는 지금 물건 몇 개 만들었어. 그래서 한 8,000개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는 한 15,000개나 16,000개 정도 되면 분량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 자체가. 아니면 지금 만든 게 몇 개냐면서 한 800개 만들었다 그러면 한 2,000개, 2,500개 만들면 분량 들어간다. 저거는. 그게. 그래서 우선은 공정에 대해서는 만든 거를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센터가 좀 안 맞으면 평균을 중심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표준 편차가 크면은 변동을 주려고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공정력 분석은 물론 이제 공정력 분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나 아니면 뭐 3일에 한 번씩 보거나 매일매일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 보통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거나 그렇게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정보는 현재 공정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 그게 평균이 이렇게 돼 있고 표준편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 정도만 이제 지금 그 보는 거고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더 그 예방 조치를 좀 이제 강화시켜서 보려면 어떤 걸 쓰는 거냐면 현재 평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체크할 때 그냥 이따금씩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 웨어러블 같은 거 착용했을 때 웨어러블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봐야 되는 정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웨어러블에서 체크되는 거잖아요. 그게 매일 이제 저기 차고 있으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공정에서도 이제 이따금씩 볼 부분들이 있고 예방 조치를 할 때 아니면 이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볼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이 공정력 분석은 기본적으로 CP나 CPK는 그 기본적으로는 특징 자체가 이거를 매일매일 볼 때 사용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럼 매일매일 볼 때 쓰는 지표는 뭐냐? 그게 관리도예요. 컨트롤 차트예요. 컨트롤 차트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불량률이면 불량률에 대해서, 결점이면 결점에 대해서, 또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궁금하다 그러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평균대로만 보고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대로 보고, 그리고 보다가 좀 이상하게 되면 평균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원인이 뭘 것 같다. 이런 이제 지금 지침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관리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찍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찍거나, 만약에 대량 생산이다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하거나, 그리고 샘플은 몇 개 필요하냐면 보통 평균하고 표준편차 정도를 보고 싶으면 샘플은 만약에 알차트를 쓴다 그러면 한 4개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차트까지 쓴다 그러면 한 7개 정도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지금 이제 물건을 쭉 만드는데 그 물건 자체가 하루에 몇 개씩 나오느냐,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나온다, 2000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제 검사만 하고 파괴 검사가 아니다 그러면, 비파괴 검사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이게 뭐 7개 정도 뽑는다고 해서 비용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도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실제로 지금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지금 공정 세워야 된다, 지금 아주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걸 탁탁 집어줘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조 공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업체한테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 재료는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까 이래가 만들어 달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보가 요구사항이, 규격이, 작업 표준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업 표준 시간 나오면 이제 사람 몇 명 쓰고 기계 속도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와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게 공정을 운영하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안 생기는 공정은 없으니까. 완벽한 공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나는 겁니다. 100개 만들다 하나 나올 수도 있고 1000개 만들다 하나 나올 수 있지만 완벽한 공정은 없고, 모든 공정들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요구사항으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시정조치와 관련돼서는 그 3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방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 공정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업체에 대해서 규격이 전달될 때는, 근데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품질과 관련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기법이 공정 능력 분석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예요. 그래서 업체한테 관리도를 찍어달라, 관리도를 찍어라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제조공정 세팅을 할 때 예방 조치까지 이제 요구사항으로 전달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업체가 저희는 원래 관리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공정력 지수 얼마 나오나요? 그러면 관리도를 찍으면 공정력 지수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면 맨날 봤으니까 전체 그림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공정력 지수는 지금 저희가 얼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공급자가 만약에 그 특정한 공정에 맡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공급한다면, 그러면 이제 공정력 분석이나 관리도를 거기에 맞게, 이 기법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특징에 맞게 잘 쓰고 있다 그러면 품질은 우선은 뭐 좋은 데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공정을 다 의뢰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조공정의 경우에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보통 세팅을 할 때 작업 표준 시간 같은 거가 고기로 세팅이 끝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활동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가지만 써드렸는데 예방 조치 활동에 사용하는 기법들은,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문제가 결국 이건 터진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해놔야 된다 해서 그거를 미리 파악하는 진단 기법들은 공정능력 지수하고 관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법으로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여기 구매 실무 과정에서는 제가 그것까지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만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항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두 번째 주제는 뭐 그냥 그 슬라이드 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사항은 이제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우선은 규격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규격의 생성, 그 다음에 이제 과잉 규격, 과소 규격, 편향 규격이 왜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정도인데요. 우선은 규격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규격이 명확한 게 좋다.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격이 명확한 게 좋다. 그래야 우선은 공급자에 대한 구매 담당자의 영향력,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게 한다. 구매 담당자가 주도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바로 반영되는 거냐면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규격과 관련돼서는 지금 사용부서하고 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좀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들이 설계 쪽에서 업무를 보셨던 분들한테 구매 쪽의 업무를 이제 맡기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설계 쪽에 요구사항이 이렇게 나오면, 아, 그러면 설계 여기서 쓰는 장비구나. 또는 이제 요 설계에서 이런 것 때문에 테스트해서 이게 이 재료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설계 쪽에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매 쪽에서 알아서 착착착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아직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이제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구매 담당자는 설계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죠. 왜냐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설계가 잘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직 이제 어떤 게 굉장히 많냐면 설계 쪽에서 구매를 제끼고 지네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뭐 미친 짓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게 구매에서 돈을 쓰는 건 물건을 사는 건 구매가 하는 건데 설계가 야 그렇게 구매가 맡겨봐야 이상한 거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겠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지금 이제 구매부서에서 설계가 무능하니까 야 우리가 규격을 우리가 직접 만들겠어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잘 안 오시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직원이 사장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직원이 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 내가 지금 사장이 할 테니까 직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회사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계부서가 자기네가 직접 자기네가 필요한 재료를 알아서 산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산다고 구매부서에 당당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회사는 벌써 어려워지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구매라는 절차가 따로 있는 거고 설계라는 절차가 따로 있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협의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구매 쪽에서 이해를 못했다면 설계 쪽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구매에서 이해를 못했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겠어요? 구매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설계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누가 잘못이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설계가 만약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구매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은 설계는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좀 말을 잘 못하나구나. 그리고 내가 전달을 잘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아니 이런 말도 못 알아듣나? 이렇게 하잖아요.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 담당자는 좀 문제가 있는 설계 담당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최소한 저희가 혹시 설계 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설계 쪽에서 구매 쪽에서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이쪽에 매뉴얼의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매 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군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그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지금 이제 명확한 규격이 나오는 게 이후의 절차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그때 이제 사용부서하고 구매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안 되는 회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선은, 이게 규격 자체는 이게 이제 경쟁 입찰로 갈 수 있게 만들죠. 경쟁 입찰로 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공급자들의 제한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된다. 뭐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영향력이 강화되니까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협의로 가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협의 또는 협상이라고 하는데 협의나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협의나 협상을 왜 하느냐 그러면 규격이 명확하지 않아서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규격이 명확한데 뭐 시간이 갑자기 촉박해서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규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구매 담당자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업체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사실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중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설계 쪽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고 정말 생뚱맞은 거다. 나도 한 번도 안 사봤다. 그게 사본 사람도 없다. 우리 회사에서. 근데 이게 인터넷 보니까 당신네가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도권 이렇게 많이 산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싸게 달라 이런 게 할 수 있지만 주도권은 이제 규격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규격이 잘 나오면 그러면 입찰 같은 걸 통해서 업체들을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구매 절차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규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선 뭐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죠.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기술력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만들어지죠. 그 이제 기술력이 있다는 건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오래 하면서 고민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오래 끓였잖아요, 그죠? 라면 오래 끓였죠. 보통은 이제 내가 만약에 20살이다 그러면 되게 라면을 끓인 그 경력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되고요. 30살이다 그러면 15년 이상 되는 겁니다. 내가 라면을 끓일 때 다 틀려요. 절차 틀리고 라면에 사용하는 재료도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라면에 대해서 이제 물을 어떻게 넣느냐 규격이 틀리다 이거지. 규격이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회사는 뭐 자기 입맛에 맞게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 입맛에 물건을 맞게 만드는 거니까 포인트만 좀 틀린 거예요. 근데 내부 규격이 나온다는 거는 고객 입맛에 물건을 맞게 만드는 과정에서 막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해서 이게 이 고객 시장에서는 크기 이 정도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또는 이런 기능이 좀 중요하고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설계 쪽에서 하거나 아니면 설계하고 품질 그룹에서 하거나 R&D 쪽에서 하거나 같은 데죠. 설계나 품질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설계가 팀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제 팀을 통해서 규격이 만들어진다 이거고 여기서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규격 생성을 주로 이제 설계팀에서 많이 했습니다. 설계하고 품질부에서 많이 했고 품질에서 이제 잔소리하죠. 뭐 이렇게 하면 좀 문제 있다, 위험하다, 수명이 짧다, 뭐 공정에서 분량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설계 쪽에서 알았어, 기분 나쁘게 그리고 이제 바꿔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팀을 통해서 합니다. 팀을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에서 결정되는 게 요구사항, 규격인데 그 규격이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적여야 되고 제조하기도 편해야 되고 그게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그 금액도 비용도 많이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기법들 표준화 같은 거 시킨다든가 간소화 시킨다든가 같이 설계한다든가 또 친환경 설계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주도를 하긴 하지만 그 설계 안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규격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규격들은 되게 이제 특징들이 뭐냐면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공급자를 고려한 규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심할 경우에는 공급자들이 이제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좀 없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데 외부에서 오는 거는 뭐 이제 공급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건 갖다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컨설턴트나 산업 규격 같은 걸 따를 수도 있고 우리는 컨설턴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 규격을 참고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실력이 커지면 우리 나름대로의 제품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규격이 만들어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규격과 관련돼서 그냥 참고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과잉 규격, 규격 너무 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센데 대신에 이제 비용이 좀 올라간다. 이제 이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게 이제 지금 과소규격. 과소규격인데 과소규격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이제 규격을 좀 느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제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품질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편향 규격. 평행 규격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특정 업체한테 몰아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을 제한해서 나중에 공급의 중단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품질 문제가 생기거나 비용이 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격을 정할 때는 이런 그 특징들을 좀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규격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고려사항.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격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규격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였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그래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규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규격은 구매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고 사용부서에서 어떤 걸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죠. 사실은 이제 우선은 구매 담당자는 사용부서에서 세 가지 정보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가장 전체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구매할 때 좋은 방법은 뭔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찾을 때 다 법적인 요구사항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환경 변화 같은 것도 생각하고 기업의 전략도 생각하고 이제 구매해 주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떤 물건을 언제까지 몇 개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고객의 어떤 사용부서의 요구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거를죠. 서비스든 공정이든 제품이든 간에 이제 어떤 거를 이건데 그게 잘 안 나오면 그 다음에 구매를 할 때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규격이 나왔어요. 규격이 나오면 그러면 구매 담당자는 사는 구매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공정이든 간에 구매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정말 규격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설계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검사를 해서 보면 되는 거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그 제대로 그 공정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되는데 공정의 경우에 심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심사는 사후 조치예요. 심사 자체가. 심사하기 전에 먼저 공정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구매 대상이 공정이었다 그러면 예방 조치를 취해서 그래서 공급자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대응할 수 있게 이게 체계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건 공급자 책임인데 최소한 구매하는 담당자는 예방 조치와 관련된 인프라는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세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급자한테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방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제품의 경우에는 최근에 중요하게 보는 게 수명인데 도대체 수명이 1000시간 이상이 된다든가 10,000시간 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했던 건데 그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인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장고 문을 지금 이제 뭐 10만 번 이상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할 때까지도 자연스럽게 지금 기능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몇 번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수명 시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구매 담당자는 내가 만약에 구매하는 품목이 수명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 수명에 대해서 업체한테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를 뽑아서 그래서 시험 기간에 맡겨서 그다음에 몇 시간 동안 돌려라. 그런데 고장이 하나도 안 나면 내가 이 정도 수명이 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알았다 할 수도 있고 알았다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구매 담당자가 뭘 좀 알고 있구나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가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왜 230개예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공급자는 전수검사 시키겠다. 자기네가 만든 거에 대해서 수명을 잘 모르는구나. 수명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물 수도 있겠죠. 여간에 이제 구매 담당자가 거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규격 확인 절차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쪽을 이제 지식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아무쪼록 여기 영상이 여러분들 업무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시간이 좀 길었죠, 그죠? 시간이 좀 길었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